오후 1시 마켓 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는 발언에 미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5% 하락한 3,4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1% 하락한 853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면서 3,5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요. 이후 오전 들어서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1.04% 떨어진 3,449포인트 선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11시를 앞두고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세 두드러집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동안 순매도를 보이던 개인이 58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이 840억 원가량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은 1,600억, 1,700억가량 팔자세 보여줍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394원 5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17% 상승한 1,39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에너지 전략 담당자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제조시설을 찾아가서 SMR 시제품을 직접 확인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 따르면 패트릭 레너드 에너지 전략 책임자를 포함한 아마존의 관계자들이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두산에너빌리티와 아마존 웹서비스, 엑스에너지 한수원 간 체결한 MOU의 연장선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개사는 MOU를 통해 SMR의 설계, 건설, 운영과 공급망 구축 등 시장 확대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는데 특히 아마존이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하는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존 웹서비스의 AI 데이터 센터에 SMR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01% 상승한 6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의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BS가 2030년 GLP-1의 전 세계 판매 전망치를 1,300억 달러, 우리 돈 약 180조 원으로 이날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1,500억 달러였는데 무려 200억 달러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GLP-1이 비만 치료 분야와 맞물려 큰 확장성을 보일 것은 여전하지만 추후 제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서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오늘 바이오주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펩트론 현재 시간 9.58% 하락한 2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천당 제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17% 하락한 23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D&D 파마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9% 하락하면서 18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규모 주가 조작 세력 검거 발표 이후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대상 종목으로 거론되는 DI 동일에 대해 신용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의 운영자 등이 금융 전문가들과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벌인 종목이 DI 동일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긴급 조치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DI 동일의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대출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DI 동일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불법 세력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한가의 주가를 마감했고요. 현재 시간으로는 17.51% 떨어진 2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 등 호재로 다가올 소식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오늘은 숨을 고르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지수도 연일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장이었으니까 이제는 쉬어갈 때도 됐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미국 시장 마치고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얻어야 할지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잘 나왔다. 역시 D램 그리고 AI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 슈퍼사이클이 또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죠.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매출이나 조정주당 순이익 모두 굉장한 상승 그리고 증가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출치보다도 훨씬 높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46%나 늘어났고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도 무려 156%나 증가한 엄청난 증가를 보였습니다. 4분기 D램 매출을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전년보다 약 70%나 증가한 D램 분야만 매출이 70%가 증가했답니다. 그만큼 D램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환호했고 하지만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는 코멘트가 또 부담이 되기는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 우리가 시각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근데 여전히 전방위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왔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죠. D램 가격, DDR4든 DDR5든 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HBM, 지금 HBM3 12단, 그리고 HBM4도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는 매출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시간 문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HBM 시장 점유율도 내년에는 30%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겠죠. 파운드리 쪽 테슬라, 애플, IBM 계속해서 연이어서 파운드리 수주 나오고 있고요. TSMC가 이제 꽉 찼으니까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순매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외국인이 1월부터 8월까지 8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코스피를 지금 7조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9월 들어서만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조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9월에 7조 7천억 매수했는데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매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외국인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샀는데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보유 현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삼성전자 주식에 외국인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51.2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최대치였을 때가 2024년 7월이었어요. 그때가 57.3%까지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51과 57의 갭은 조금 더 있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외국인들은 지금 충분히 더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 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고 외국인들은 오늘은 팔고 있지만 추석 전, 추석 후에는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드리면서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3분기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5,1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GM 재고 조정에 따른 일회성 세액공제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삼성 SDI는 약 3,077억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됩니다. 미국 전기차 수요 부진과 합작 공장 가동 지연이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 부진으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SK온도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블루오벌 SK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의 3분기 영업 손실을 4,14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반기 회복 기대와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ESS 시장 확대 기대에도 미중 무역 협상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돈 되는 테마 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반도체도 쉬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져서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쉬니까 조방원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 시장에서 확실히 지금 세력이 딱 크게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 좋은 섹터 종목들 잘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종목 위주로 저희가 자세하게 투자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계속해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저와 함께 돈 되는 섹터에서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고. 자, 그러면 오늘 김태훈 파트너가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어떤 것일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바로 클린룸과 관련된 주식을 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제 뭐 미국에도 투자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클린룸이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의 우리 노동자 근로자분들 구금된 사태도 클린룸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자, 파트너님,
클린룸 쪽 약간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이 클린룸이라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투자했던 분야인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말 그대로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반도체가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먼지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게 말 그대로 옛날에는 만존, 뭐 천존, 그러다 요즘엔 100존까지 갔습니다. 스퀘어미터당 먼지가 100개 이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주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엄청납니다. 거기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런데 그 클린룸을 반도체를 새롭게 라인을 깔고 새로 더 발전된 진보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라인을 깔 때 반드시 들어갈 게 클린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의 그 공장을 지으는 건 그 2차 전지 쪽은 이제 드라이룸이라고 해서 이쪽은 습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공조 시설 속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장돼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 LG엔솔이든 이런 반도체 클린룸이나 이런 그 드라이룸에 투자할 때 그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이런 엔드 유저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엔솔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조시설 같은 것들, 이제 클린룸 같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 클린룸을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클린룸을 설치해야 되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습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걸 클린룸, 드라이룸을 만드는데 관련된 장비라든지 관련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도 약간 생소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클린룸 보면 어떤 종목 좀 찾아봐야 될까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1위 업체인 이제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 네, 신성이엔지는 아주 오랫동안 삼성전자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네네. 이 클린룸을 만들어 왔는데요. 삼성전자 용인 공장하고 삼성전자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공장에 들어가는 클린룸은 대부분 다 이 신성이엔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 공장도 1단계에 그 참여를 했고 2단계는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2단계 공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신성이엔지 실적이 나빴죠. 그래서 신성이엔지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이엔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제 이 D램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평택 2공장에 하게 됩니다. 그 평택 2공장 공사가 시작하는데 그 수요를 벌써 이미 신성이엔지가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이엔지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서 신성이엔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수익을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쪽에서는 어쨌든 삼성과의 생산 라인을 잘 가지고 있는,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신성 ENG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두 개 정도 더 볼까요?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엔 KN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KN솔? 네, KN솔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이게 중간에 이제 그 MVH 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KN솔로.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번에 뭐 그 조지아주 공장도 마찬가지죠. 네네.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외에 나간 공장에 같이 그 협력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장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KN솔이 그쪽에 실적을 많이 했죠. 국내에서는 신성이 많이 하고 해외에서는 KN솔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클린룸 쪽에서는 양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KN솔도 최근 들어서 꽤 괜찮게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업체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회사들, 제약사들하고도 같이 합니다. 제약사들도 이 공장 내에 이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클린룸 시설 안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쪽에서는 특히나 이 그 KN솔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공조 쪽에 있는 업체들, 앞에 말씀드렸던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KN솔도 그렇고 이 실적들이 꽤 괜찮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아직은 이들 종목이 모두 출발점에 서 있다고 봐도 크게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가는 건 KN솔이 많이 가는군요. 같이 뭐 미국의 지금 뭐 삼성전자 테일러 팹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결국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 이 공장 만들어 함께 세팅하는 업체들 잘 봐야 된다라고 밑단으로 좀 의견들 많이 나오는데 K엔솔도 저희가 잘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성도 ENG라는 회사입니다. 성도 ENG? 성도 네. ENG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네네. 소형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수건설업을 하다가 왜냐면 엔지니어링 쪽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들 들어가서 플랜트 공사를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는 종합건설사가 됐고 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했던 K엔솔처럼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공조사업 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특히 특화돼 있어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새롭게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따라가서 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 ENG가 미국 쪽 수익이 최근 들어 실적을 많이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번에 조지아주 공장에서 그 사건이 터질 때 성도 ENG 주가가 뭐 좀 꺾이는 편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할 경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다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업체도 이 클린룸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실적을 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를 알려주셨어요. 세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국내 쪽에 삼성과 같이 좀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해외 쪽으로 같이 나갈 때 같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줄 업체들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탑픽을 좀 골라볼까요? 네. 국내 쪽이 좋을까요? 해외 쪽이 좋을까요? 역시 국내죠. 국내가 더 낫나요? 그 해외 쪽은 미국 쪽 공장이 굉장히 큰데요. 미국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G엔솔 측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중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국내에 또 평택 2단계 공장 이미 벌써 수주를 해놓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그 용인 클러스터라고 이전 정부에서 용인 클러스터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중복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그러면서 신성 ENG는 수주를 받아놓고도 공사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성 ENG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죠. 최근 들어서 신성 ENG 주가가 꾸준히 한 30도, 40도 각도로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신성 ENG는 그것 외에도 태양광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쪽에서 요즘 아리백 투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아리백 산단이라는 것도 있고 전국에 있는 그 야외에 있는 그 주차장 지붕에다가 태양광 공사를 짓고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 쪽에서 엄청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 ENG가 이 태양광 쪽에서 실적도 나오고 있고 공조 쪽에서 또 기존에 주고객사인 삼성 쪽에 대량 물물 그 수주가 나오면서 발주가 나오면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 ENG가 뭐 말 그대로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럼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매수가는 한 1,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 좁게 제시해드리는데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를 정했다고 해서 그 매수가 한 방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네. 항상 호가별로 나눠서 내가 뭐 1,000주를 살 수 있으면 100주씩 10번 나눠서 호가별로 나눠서 사는 것이 맞고 그러다가 말 그대로 손절매 가격에 간다면 앞에서 샀던 것 중에 그 숫자만큼 100개씩 다시 좀 손절매 치면서 아래로 손절매 가격 아래로 좀 매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이게 매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를 클린룸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전반적으로 클린룸 관련 종목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좋은 종목 신성 ENG로 좋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련된 돈 되는 섹터 테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김태형 파트너가 골라오신 두 번째 섹터는 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의류 수술 로봇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잡아주셨는데요. 자, 이 파트너님 아무래도 최근에 로봇주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올라왔지만 의료 관련된 의료 수술 로봇은 아직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부각도 잘 못 받는 것 같고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로봇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로봇이 지금 큰 흐름입니다. 그쵸, 네. 그 큰 흐름 속에서 의료 로봇이랑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아주 특별한 시장, 틈새 시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쪽 시장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또 그런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출사표를 내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수술 로봇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고 하지만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외 제3국들, 제3세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점점 선진국 시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옮겨가고 있죠. 이런 수술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료 수술 로봇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는 곧 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이런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의료 수술 로봇은 작년까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이 경기도 수도권은 괜찮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술할 분이 없어서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까지 먼 거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과적인 수술하는 이런 수술 로봇들은 이 의료 환경 또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이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의료 로봇은 이제 성장의 문턱에 바로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관심 많이 받는데 이제 조금씩 의료 수술 로봇도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태현 파트너님이 종목을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3개 정도 다 같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인데요. 고영? 이 네. 고영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라는 건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발주가 나와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수답 상태에서 내 자체 사업을 가지겠다라는 욕망으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기술을 갖고 만든 게 이 고용의 이런 수술 로봇이죠. 근데 고용의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뇌수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20년에 키메라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국내 병원들에 이제 보급을 했고 국내 병원에서 이 뇌수술 로봇을 갖고 수술한 게 한 600여 회 된 겁니다. 600여 회 사례가 나왔고 그 사례에서 대부분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진보한 그 신형 의료 로봇으로 지니언트 클래니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지니언트 클래니얼은 미국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고용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든 LG 디스플레이든 이런 업체들이 말 그대로 이제 발주를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발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술을 갖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 장비 기술을 갖고 이 의료 수술 로봇 쪽에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레버아이를 갖고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복강경 하면 몸속에 수술할 때 작은 구멍을 내고 구멍 안에 로봇팔을 집어넣고 하나는 이제 복강경을 넣어서 이 의사가 그걸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정밀한 기술이 바로 이런 의료 장비나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몸속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정확하게 사람 피부 조직을 보고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미래컴퍼니가 되는 그 기술이 되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레버아이가 수술 우리나라 국내 병원들에서 이제 실적을 내면서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렉소라는 업체인데요. 큐렉소. 큐렉소는 아예 처음부터 의료 수술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 회사는 이제 야쿠르트가 그 중간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야쿠르트가 인수해서 이 회사가 만드는 큐비스 조인트나 또 뭐 큐비스 스파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수술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인도에 수출을 해서 이게 꽤 짭짤하게 그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팔리기도 했고 수익도 많이 났는데 인도에서 수입하는 그 중간 그 수입상이 이걸 카피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인도 내에 영업을 했어요. 그것 네. 때문에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큐렉소가 인도에 다시 또 진출하면서 새롭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아마 늦어도 4분기 내지는 빠르면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 잘 봐주시고 이 기업들 모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외 승인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함께 봤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돼서 종목을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 탑픽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직 의료용 수술 로봇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이 아까 말씀드린 뇌수술이라는 특이한 부분들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고용이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특정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IR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거나 자금이 필요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신규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신규 제품에 대한 홍보, 이 회사 가치가 좋아졌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업 가치, 주가가 많이 낮아진 것을 좀 다시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자금을 시장에서 취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신규 사업인 이 의료 뇌수술 로봇에 대한 홍보,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요번에 미국의 뇌수술 로봇 5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5대가 수술에 투입이 됐고 미국 내에서 수술을 하면서 이게 미국 내 학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학부 때부터 만지고 썼던 그런 의료 장비들을 갖고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쵸. 새롭게 나타난 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자신의 또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해서 좀 멀리 하는데 우리나라 이 의료 로봇은 보조 로봇입니다. 의사가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의사가 지휘하는 대로 이 의사가 이제 아주 이 뇌수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술인데 이런 부분을 보조해서 더 많은 한 명의 환자가 하루에 한 명을 수술했다면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는 1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 로봇의 사용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 가격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이 고용 같은 경우는 매수 호가를 16,000원에 매수가를 잡히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길게 보실수록 그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고용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파트너와 오늘 함께 돈 되는 섹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신성 ENG와 고영 이렇게 오늘 딱 골라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이데일리 온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5,000원 영양제 다용 가르시니아가 급성 간염 발생 사례로 전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건의 이상 사례를 보고받은 뒤 조사를 거쳐 회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체지방 감소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으며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이다. 섭취자 모두 음주 후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대웅제약은 원료와 완제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섭취 중 음주 금지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 냉전 종식을 천명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3축으로 단계적 평화 해법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핵능력 중단 축소 폐기라는 실용적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남북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복귀를 선언했고 AI 안보 협력과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연대도 제안했다. 그는 K컬처가 전 세계를 잇듯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4% 하락.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전환하려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아까 2%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1.8%대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감할 때까지 오후장에 또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오늘 시장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할지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종목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오신 종목 무엇일지 공개를 해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제가 방송 전에 지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조방원 빼고는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오늘 또 눈에 띄게 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트럼프 얘기도 있었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유증하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계획안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이제 안착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종목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게 100만 원을 안착하기 위한 몸부림이 참 몇 개월 동안 몇 있었습니다.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좋고 하반기도 좋고 다만 이 전쟁의 시대 속에서 어떤 종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종전이 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산 업종에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당장 나오는 뉴스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어떤 그 군비 또 방산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네. 계속 확대해 나가는 증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점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러시아 쪽에 편을 들었다가 또 우크라이나 쪽에 편을 들고 뭐 영공 침범하면 뭐 격추해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또 우크라이나 영토 다 회복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유럽 쪽에다가도 더 군사 지원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뭐 한화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쪽에서 우리 무기를 뭐 구매해가는 건 아니지만 심리 자체가 그만큼 개선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성공적인 이런 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개발을 한다든가 또 한화그룹 자체의 어떤 다양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네. 전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측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해소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100만 원이 이탈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한 기간 조정 이후에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하우스에서들은 최소한도 뭐 1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이 방산 관련주들의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또 확보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번 6월에
올해 6월에 한번 100만 원 선 도전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7월 말 8월 초에 100만 원 선 한번 또 도전했다가 또 내려왔고 이번에 9월에 결국에는 또 지금 뚫어내긴 했는데 100만 원 선은 이제 하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100만 원 아래 갔을 때는 좀 적극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서동구 위원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를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성황밴드.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방원만 가니까 네, 이번에는 조선 쪽을 좀 볼까요? 대형주 말고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될까요? 그런 와중에 사실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죠. 바로 국제표준에 채택이 됐다라는 거. LNG 이런 액화수소 운반 기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광밴드가 또 상당히 특화돼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네. 또 LNG 확대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향후 뭐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이러한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미국도 계속해서 LNG 개발과 관련된 뭐 어떤 허가를 내주고 있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흐름들 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그 액화수소와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네. 바로 VLCC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운임 지수가 1월 초에 47 정도였고요. 최근에도 50 내외에서 움직여 주었는데 9월 달 들어와서 105선으로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운임 지수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자체적으로 배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런 VLCC는 사실은 중국 애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죠. 기술력이 워낙 우리가 뛰어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런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성광밴드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관련주들 특히 지금 이제 사실은 조선 업종들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승인을 앞둔 상태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도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입질 정도 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은 이러한 기자재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매기들이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도 네네. 있지만 삼성전자의 후광을 온 이런 IT 소부장 쪽들은 삼성전자 15% 20% 올라올 때 뭐 50% 더블 가는 종목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한 개념에서 조선업종 내에서도 또 메이저들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편입하거나 관심 있게 가지고 보시고 가고. 이런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기자재 중소형 단에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픽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황밴드는 가격을 조금 더 잡아볼까요? 네, 성광밴드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종의 어떤 움직임들도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고점권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였다라면은 그냥 뭐 관심 있게 트레이딩으로 한번 보시죠라고 할 텐데 아주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너무나도 이쁘게 지지를 잘 그러니까요. 받고요. 또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저항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반복되네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주가가 일순간에 또 밀려 내려옵니다. 이러한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는 자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만 원대 후반에 대한 지지력들 그리고 3만 원대 중반 가면은 또 부딪히는 자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움직임들 속에서 지난 7월 달에 저점이 한번 형성된 네네. 자리가 28,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자리에서 28,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었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은 이번 구간에서 사실은 이 3만 원이 또 이탈될 수도 있었던 자리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큰 밴드에서 28,000원과 3만 원대 이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이 3만 원대 중반에서
초반 자리가 지지를 받아주었다는 건 중간값이 형성이 됐다는 저점이 얘기죠. 높아졌네요. 그렇죠. 저점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수렴을 시켜놓는 자리에서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위로 향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확대를 해보시면은 거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증가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은 이제 쉽게 3만 원을 안 깨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3만 원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3만 1,000원, 2,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정. 네. 오히려 사실 순간적으로 그런 자리가 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데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면은 현재 위치에서 요 3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 단숨에 3만 8천 원 이상을 넘어가 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부딪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기서 쭉 뻗어준다기보다는 네. 일단 직전 고점에서 좀 부딪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3만 8천 원 정도를 설정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뭐 조금씩 3만 4천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 중에 성광밴드 어쨌든 대형주들도 좋지만 이제 그 온기가 이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퍼지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튀면은 상승률도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수익도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성광밴드도 한번 잘 가격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오늘 또 리튬 관련된 이슈가 또 미국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데 리튬 관련 종목들은 항상 이게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2차 전지의 소재 그쵸. 리튬 가격이 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반등을 주고 업황이 개선이 되고 이런다면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입하고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지난번 구간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에서의 가격 통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부 광산들 야 너희들 생산하지 말어 그리고 조금씩 출하시켜 이런 얘기.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말이죠. 정말 중국을 따라가는 건지 지난번에는 인텔의 미 정부 지분 매입하는 게 이제 약간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당연시 되고 있어요. 아무리 뭐 미국에서. 히토류 쪽이 뭐 상당히 중요한 자원 무기화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GM하고 같이 광산업체가 열심히 잘 지분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그러고서 야 광산 우리가 정부에서 좀 지분을 갖고 갈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리튬 관련주도 급등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회성 이벤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여타 저가 리튬 관련주들도 있지만 굳이 대비를 시킨다면 뭐 공기업 민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기업화 돼 있잖아요. 포스코라는 그룹이 그 자회사 중에서 포스코엠텍이 이제 리튬과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캐즘 극복이라든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실적단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중국과의 얘기들이 나올 때 이렇게 계속 꼬리를 다루면서 물론 단기간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7월 중순까지 이런 모습 보인 이후에 거의 원위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이렇게 윗꼬리 달려주는 직전에 물량들이 많이 물려 있을 테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리튬 관련주들 일부 움직이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쉬고 또 있어요. 9월 말에 미국의 이제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뭐 2차 전지 쪽으로 이게 뭐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리튬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뭐 전에 좀 물려 계셨다거나 그렇죠. 수익 전환했다 하면은 오늘 그냥 털어내는 정도로 하시지. 챙기고 나와야지. 네, 리튬 가격도 뭐 중국 쪽에 저도 지표도 보니까
다시 또 고점 찍고 약간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리튬 쪽은 오히려 오늘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렸으니까요. 포스코 엠텍까지 저희가 5장 종목 레이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조방원, 리튬 뭐 이런 정도가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소동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종목 레이더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전략 잘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저 이데일리 TV와 또 마감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1시에 다시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